자, 채권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182페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계약법 총설이라고 되어 있죠? 계약법 총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채권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먼저 여러분요, 채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물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물권법은 물권에서 배우면 되고요. 우리가 채권이라는 것은 뭐냐?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요. 특정인이요.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특정인에게요. 특정한 행위요. 특정한 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 보면 이것을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특정한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을 급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 우리가 특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 채권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1억을 빌려줬다. 그래서 우리는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을에게 빌렸는데 을은요 빈털이에요. 하나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을의 와이프 있죠? 을의 와이프는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뭐다? 부부라 이 말이죠. 부부. 그러면 갑은 지금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다? 을에게 빌려줬죠. 근데 지금 을 앞으로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돈을 갚으라게 해야 돼요? 병에게 돈을 갚으라게 해야 돼요? 특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로지 을한테만 돈을 갚아라 이런 말이죠. 갚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죠. 을이 돈이 없다고 해서 갑이 이것을요 병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할 수 있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병에게는 돈을 변제하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구한테만 하라고 한다? 갑은요 을에게만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병에게는 청구를 못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상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을에게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을의 와이프인 병에게는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고요.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채권은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이 없다 이 말이죠. 대항력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대항력은 갑이 을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을 을에게 청구하지 않고 그것을 병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그런데 채권은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청구하니까 병에게는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만약에 갑이 을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을에게 받지 않고 그것을 병에게 청구할 수 있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대항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다.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죠. 사람과 사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대인권이다. 사람에 대한 권리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그럼 대항력이 없죠. 채권은.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채권인데 대항력이 있는 것이 있어. 예외적으로. 그게 바로 뭐다? 임대차예요. 임대차의 경우는 여기서 뭐라거나 등기를 하거나 주택임대차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발생할 수가 있다. 임대차는 채권이란 말이죠. 채권인데 임대차에서 등기라든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의뢰한 사람이 임차인이죠. 원래 임차권은 채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갑한테요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 살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의 소유자가 이렇게 병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중간에요. 그러면 이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채권이고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바뀌면 이 을은 병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보증금 반환을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갑한테만 청구를 해야 돼.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이렇게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대항력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갑이 을하고 있다? 을이 갑한테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을 줬다. 이 을이 임차인이다. 임차인인데 이 임차인이 등기를 했거나 그다음에 주택의 경우 전입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전입신고. 그럼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대항력이 발생한다.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1억 원의 보증금을 줬으니까 갑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건물 소유자가 누구한테로 바뀐다? 병 앞으로 이렇게 바뀌죠. 이것을 뭐라 한다? 양수인이다 이런 말. 양수인.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원래는 갑에게 1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갑에게 일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받는다? 병에게 받을 수 있는가? 병에게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대항 채권은 이렇게 임대차처럼 전입신고라든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상대권이고 대인권이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또 채권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갑이 있죠? 을이 갑한테요, 을이 갑한테 1억 원을 빌려줬죠. 2월 1일 날이요. 여기가 병이죠. 병이 다시 을에게요 1억 원을 빌려줬어요. 3월 1일 날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채권자고 이 사람도 채권자잖아요. 이 사람도 채권자고요. 이 사람도 채권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죠? 누가 더 순서가 더 빠른가,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런데 채권은 갑을 병 모두 세 사람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게 아니라고. 채권은 누구하고 특정인과 특정인, 갑하고 누구하고 을하고, 그러면 갑하고 누구하고 병하고 특정인과 특정인,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지 갑을 병 간의 관계가 아니라고. 만약에 갑을 병 간의 관계다 그러면 당연히 을이 1번이고 병이 2번이 되겠죠. 왜요? 을은 2월 1일이고 이건 3월 1일이니까. 그런데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알죠? 채권은 사람과 사람이다. 갑하고 을하고 갑하고 병하고죠. 그러니까 채권에서 모든 채권자는 뭐하다? 채권자는 모두가 순서가 뭐라다? 평등하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죠.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니까 비록 병이 나중에 돈을 갑에게 빌려줬다 할지라도 먼저 돈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선행의 원칙이다. 선행의 원칙이라는 것은 먼저 가서 돈을 받은 사람이 짱이다, 이런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지금 보면 을이 갑에게 2월 1일 1억을 빌려줬잖아요. 이것을 병이 알면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악이라고 하죠. 알면서 병이 갑한테 1억을 나중에 빌려줬잖아요. 알겠죠? 그렇든지 말든지 병은 채권자로서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이다. 왜요? 채권은 선이고 악이고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두 사람 간의 관계, 두 사람 관계니까 두 사람이 있든 없든 나는 상관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설령 알면서 병이 악이라고 할지라도 진정한 채권자로서 선행의 원칙에 의해서 먼저 돈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채권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을 우리는 또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웠던 이중매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따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중매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을 제1매수인이죠. 이 제1매수인이 을한테요, 여기서 2월 1일 중도금을 이렇게 주죠. 중도금을 주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잔금만 주면은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있다?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 채권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요, 그런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요, 3월 1일 날 갑하고 또 계약을 한 거예요. 이 병이 뭘 한다? 제2매수인이라고 하는데, 이 제2매수인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뭘 가지고 있다?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어느 누구한테도 지금 등기가 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이걸 이중매매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먼저 등기해주면 을이 소유자, 병한테 먼저 등기하면 병이 소유자가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누가 소유자가 될지 알아 몰라? 모르죠. 왜요? 모든 채권자는 뭐라다? 평등하다. 평등하니까 먼저 선행의 원칙에 의해서 먼저 등기를 가져오는 사람이 짱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제2매수인이 먼저 등기를 가져왔다. 그러면 제2매수인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설령 제2매수인이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날 제1의 매매 계약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든지 알든 뭐다? 악이. 알든 그 다음에 뭐하든 모르든 그럼 뭐? 선이. 알든 모르든 무조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알든지 모르든지 왜? 악이라고 할지라도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갑과 을하고 계약이 있든지 말든 관계없이 갑하고 병하고 특정인과 특정인 간의 거래잖아요. 알겠죠? 그럴 때 우리가 갑을 병 간의 거래다 그러면 을이 먼저 채권이 있는데 병이 그걸 알면서 채권이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있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일단 병이라는 사람은 자기 앞으로 먼저 등기를 가져오면 병이 소유자가 된다. 이때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있다고 하는 것을 뭐하든지 알든 모르든 선이든 악이든 악이어도 소유자가 된다. 악이어도. 그럼 우리가 이중매매에서 뭘 봤죠? 적극 가담하면 뭐라고 그랬죠? 그 적극 가담이라는 것은 알기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면서 매도를 요청하고 유도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돼. 그러니까 적극 가담이란 말하고 악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중매매의 경우에도 먼저 병이 등기를 가져오면 소유자가 될 수 있다. 그럼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지금 채권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채권이란 게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채권은 뭐냐? 갑이 이제 을한테요 돈 1억을 빌려줬죠. 이자 100만 원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래서 10월 1일 날 돈을 갚아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5월 1일이다. 5월 1일. 5월 1일은 변제기다 아니다. 아니죠. 5월 1일 현재요. 갑은 을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잖아. 채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돈 5월 1일 지금 변제기가 되기 전에는 채권은 있으나 뭐는 없다? 청구권은 없다고 얘기해. 그럼 10월 1일을 뭐라 한다? 변제기라고 얘기하죠. 이 변제기 때는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채권이 있다. 그래서 변제기니까 뭐라 한다? 이행을 청구하죠. 그래서 청구 권능,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보통 을이 돈을 갚겠죠? 을이 돈을 갚으면 갑은 돈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겠죠?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한다? 급부, 보유, 권능이다. 그래서 갑은 돈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만약에 을이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갚지 않으면 갑은 법원에다가 소송을 청구하겠죠? 우린 그것을 뭐란다? 소구 권능이다. 소송을 청구한다. 그러면 판결문이 나오겠죠? 그 판결문에 의해서 을의 건물을 뭐란다? 경매를 하죠. 우린 이것을 뭐란다? 강제 집행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권능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손해가 있으면 또 뭐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변제기가 되기 전에는 채권은 있으나 청구권은 없죠. 그런데 변제기가 되면 채권도 있고 청구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냐? 채권이라는 것은 뭐냐? 청구권이다. 채권은 청구권이다. 그러려면 변제기에 있을 때 채권은 청구권이다. 그 말은 맞지만 변제기에 있기 전까지는 채권하고 청구권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뒤에가 청구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채권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뭐라고 얘기한다? 채권 이렇게 얘기해. 채권. 그래서 여러분 봐봐. 이 1억이라고 하는 것을 뭐란다? 1억을 채권이죠.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권리란 말이죠. 권리.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권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권리는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고 권능이 모여서 뭐가 된다? 권리가 된다. 그래서 권능이 모여서 뭐가 된다? 권리가 된다.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권능에서 채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네 가지의 권능, 기본적인 권능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권능이 뭐다? 청구 권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란다? 채권은 그냥 뭐라고 얘기한다? 그냥 채권은 뭐죠?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채권은 뭐라고 한다? 청구권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요, 앞으로 이제 뒤가 청구권이란 말이 나오면 우린 그것을 이제 뭐로 보자? 채권으로 보자 이런 말이죠. 뒤에가 청구권, 그럼 뭐로 보자? 채권으로 보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182페이지에서부터 어디까지 나와 있냐? 183페이지까지가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 그것을 채권법의 의의라고 그래요. 채권법의 의의.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만 쉬도록 하겠습니다.